중동에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주식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특히 은퇴를 했거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니어 세대에게 이런 뉴스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뉴스 화면에는 미사일, 군사작전, 확전 가능성 같은 말이 쏟아지고 기름값이 오를 수 있다. 환율이 뛴다.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 실제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도 마음부터 먼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중동 사태, 분명히 시장을 흔들 수는 있다. 하지만 오래가는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다. 오늘은 이런 문제로 인해 주식, 환율, 그리고 기름값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아주 쉬운 말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는 것. 1. 지금 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패닉은 아니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시장은 분명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듯 멈칫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일부 자금은 주식에서 빠져나와 조금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잠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다들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겁은 나 있지만 도망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뉴스에서는 전쟁, 충돌, 확전 가능성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 마치 모든 게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시장은 지금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 시기로 보고 있지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야 할 시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진다.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 대공황이 다시 온다. 이런 극단적인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우산을 챙기고 걸음을 조금 늦춥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을 팔고 다른 나라로 이사갈 생각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서 조심은 하지만 폭풍이 확실하다고 믿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겁은 난다. 그래서 행동은 조심스러워진다. 하지만 모든 걸 던지고 도망가지는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진짜 위기 때를 떠올려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일단 팔자. 살아남는 게 먼저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 전체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오래 갈까? 실제로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까? 조금 과장된 건 아닐까? 즉, 감정만 앞서가지 않고 상황을 계산하려는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공포라는 단어보다는 경계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공포는 앞뒤 가리지 않고 움직이게 만들지만 경계는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살펴보게 만듭니다. 지금 시장은 바로 그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은 시니어 투자자분들께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진짜 위기 국면에서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지지만 지금은 조금 더 보고 판단해도 된다는 시간적 여유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패닉 버튼을 누를 시점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정리할 시점에 더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흔들리고는 있다. 하지만 무너지고 있지는 않다. 공포보다 경계가 앞선 상태다. 이 흐름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렇다면 이번 중동 사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흔들림은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 흔들림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주가입니다. 지금처럼 전쟁 뉴스가 나오고 기름값과 환율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면 주식시장은 보통 잠시 쉬어갑니다. 지수가 하루 이틀 혹은 며칠 정도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시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비슷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중동처럼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 때 외국인들은 가장 먼저 위험을 줄이자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도 일부 팔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외국인 순매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반복돼 왔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환율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 달러 값은 오르고 원화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로 보면 1달러에 1480원 정도까지 잠깐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외국인도 나가고 환율도 오른다는데 이거 꽤 심각한 거 아니야?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동 위기, 전쟁, 국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비슷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흔들리고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시 안정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우리 기업들의 공장이 멈추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실적과 경제 구조가 그대로라면 시장은 결국 다시 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불안은 맞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과장된 공포는 아니다. 즉, 이번 조정은 위기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강세장 중간에 나타나는 흔들림에 가깝다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 외국인 자금도 일부 빠질 수 있다. 환율도 잠시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다시 지나갔다. 이 점을 먼저 기억하시는 것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과거에도 이런 일은 반복됐다. 중동에서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시장은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처음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흔들리고 환율은 오르고 기름값은 출렁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장에 불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 흐름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아주 냉정합니다. 뉴스가 아무리 무섭게 나와도 시장이 끝까지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실제 피해가 얼마나 크냐? 전쟁 소식이 들린다고 해서 당장 공장이 멈추는 건 아니고 기업이 하루아침에 돈을 못 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물건을 안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즉, 현실 경제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시장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전쟁 같다, 이번엔 다르다, 이런 말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동 사태도 시장에서는 처음엔 흔들리겠지만 결국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충돌이 나면 시장은 놀란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됐다. 이 패턴은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폭락 이야기가 안 나올까? 요즘 뉴스를 보면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인데도 폭락, 붕괴, 금융위기 재현 같은 표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구조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시장이 그대로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시장 전체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빠져나가면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연금 자금이 있고 ETF 같은 장기 투자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들의 공통점은 하루 이틀 뉴스에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쟁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전부 팔아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외국인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부 팔지만 그 물량을 개인과 장기 자금이 받아줍니다. 이 구조 덕분에 시장이 한 번에 주저앉을 가능성은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에는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폭락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버티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무엇으로 버티고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에서는 불안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수출도 이어지고 있고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업이 돈을 번다는 건 시장의 가장 강한 버팀목입니다. 둘째, 기업들이 주주에게 돌려주는 돈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크면 됐다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없애고 주주 가치를 신경 쓰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주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건 기업이 앞으로도 버틸 자신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겉으로 흔들려도 속으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시장의 기초 체력은 아직 괜찮고 지금의 흔들림은 외부 충격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6.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름값이다. 이번 중동 사태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건 주식도 환율도 아닙니다. 기름값입니다. 기름은 모든 경제의 기본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기름 이야기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만약 중동의 중요한 바닷길이 막히면 기름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름값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그 바닷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기름길을 오래 막기는 어렵다.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막으면 이란도 기름을 못 팝니다. 중동 나라들은 기름을 팔아서 나라 살림을 꾸립니다. 그 바닷길을 오래 막는다는 건 자기 돈줄을 스스로 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협은 가능하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즉, 시장은 영구적인 차질보다는 일시적인 긴장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8. 앞으로의 흐름, 세 가지 가능성.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흐름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 1에서 2주 정도 시끄럽다가 마무리. 기름값 다시 안정. 주식과 환율도 빠르게 진정. 이 경우 지금의 흔들림은 짧은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중간 정도 경우 긴장 상태가 한두 달 지속. 주가와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큰 충격은 없지만 불안은 남음. 시장에서는 이 경우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 중동 전쟁이 크게 번짐, 기름값 급등, 전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림. 다만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경우에 더 가깝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는 무섭게 나온다. 시장은 분명히 흔들린다. 하지만 당장 큰 위기는 아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뉴스에 놀라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팔아야 할 시기도 아니고 무작정 들어가야 할 시기도 아닙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 내 자산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뉴스는 항상 자극적으로 나오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천천히 그리고 이성적으로 움직입니다. 뉴스 때문에 불안해지는 하루보다 이해하고 정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쉬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